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트위터에는 연기에 휩싸인 모스크바 함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모스크바 함이 침몰하기 전 구조를 위해 출동한 러시아 선박에서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영국 더 타임스는 선체 내부에서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세바스토폴 항구 쪽으로 기운 모스크바 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모스크바 함의 침몰 직전 사진이 공개되자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지만, 이처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침몰하기 직전의 영상까지 공개되자 러시아는 더 이상 피격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모스크바 함은 그간 과도하다고 평가할 만큼 중무장을 자랑해왔습니다. 사거리 700km에 이르는 불칸 대함 미사일 16발을 비롯해 각종 대공, 대잠수함 미사일과 헬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바다 위로 낮게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30mm AK-630 기관포 6문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AK-630은 분당 최대 4,000에서 5,000발의 기관포탄을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을 향해 퍼부을 수 있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분당 5,000발의 포탄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우크라이나군은 해상 요새 모스크바 함을 잡기 위해 터키제 무인기 바이락타르를 여러 대 띄워 모스크바 함의 시선을 돌린 뒤 넵튠 지대함 미사일 4발을 쏴 이 중 2발을 명중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모스크바 함은 길이 186.4m에 만재 배수량이 11,500톤, 정원 500여 명으로 흑해에서 활동하던 가장 큰 군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거대한 군함이 아니라 러시아 해군의 공격 플랫폼이면서 다른 러시아 군함 30척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기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함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포격할 수 있었고,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의 S-300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흑해 북쪽 지역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함의 침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해군의 최대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자존심이 침몰한 이후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스크바 함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550에서 700km 사거리의 P-1000 벌컨 대함 미사일이 16기나 탑재했다는 점을 들어 핵탄두가 같이 침몰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탄두를 허무하게도 물속에 수장시켜버렸다면 흑해 함대 책임자야말로 푸틴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14일 침몰한 모스크바호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의 작은 조각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보도를 전한 것인데요. 2020년 2월 러시아 정교회는 실제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의 나무 한 조각을 이고르 오시포프 흑해 함대 사령관에게 전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조각인 이 성물은 철제 십자가 속에 보관되었으며 모스크바호 예배당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함선이 침몰한 시점에도 그 안에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지만,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러시아 내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예수의 뜻이 러시아를 저버렸다는 의미로 확산되고 있다며 푸틴의 전쟁 동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관 이고르 오시포프의 근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흑해 함대를 총지휘하고 있는 이고르 오시포프 흑해 함대 사령관이 사복을 입은 의문의 요원들에게 체포당했다는 소문이 트위터를 통해 퍼졌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보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복 요원들이 그를 끌고 갔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에 끌려갔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으며, 아예 러시아로 돌아가면 사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크라이나로 귀순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오시포프 사령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크라이나로 잡혀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영웅으로 환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고르 오시포프 흑해 함대 사령관의 업적을 파악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번 전쟁에서 했던 실수들을 나열해보면, 항구에 정박된 상륙함 3척이 우크라이나군 토치카에 폭파당하는 굴욕을 맛봤으며, 그의 명령으로 마리오폴로 넘어간 흑해 함대 부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의 저격당해 사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스크바 함이 미사일에 격침당하는 치욕을 당하면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의 일본 장군 무타구치 레냐가 등장했다며 오시포프 사령관의 무능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타구치 레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괴멸적 타격을 안긴 인팔 작전을 총지휘한 사령관입니다. 그의 무능함은 고의를 의심케 할 정도로 일본군에게 치명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미얀마 정글을 통해 인도를 기습하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계획했으며 우거진 정글숲 때문에 보급선이 끊어지자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이유로 병사들에게 식량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급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하의 의견에는 일본인은 원래 초식을 하기 때문에 정글에서도 식량이 부족할 일이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일본군 3만 명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사망, 2만 5천 명이 부상당하며 동남아 전선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3대 오물, 한국에서는 어둠의 독립군으로 불리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갑자기 소환된 일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모스크바함 격침으로 전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뜬금없이 과거 일본군의 무능함이 다시 한번 회자되며 일본에 치욕을 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와 함께 가라앉은 십자가 조각이 정말 예수의 뜻이었을까요? 드디어 러시아에서 푸틴의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독립 언론인 안드레이 솔다토프와 이리나 보로가는 최근 푸틴 측근들에 의한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푸틴은 최근 최측근 정보 당국자들과 쇼이구를 포함한 군 장성급 인사들을 경질하며 이른바 실로비키라고 불리는 푸틴 체제 안보 수뇌부들과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푸틴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실로비키들이 푸틴에게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 언론인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실로비키들은 정치적 경험이나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 실로비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러시아 경제난이 악화되어 주지사들이 푸틴 주변에서 이탈하고 푸틴이 20년 이상 실로비키들을 위해 구축해온 경제적 기반이 붕괴된다면 그때는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푸틴은 최근 러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서방 제재의 효과를 일축했습니다. 석유를 팔아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푸틴 본인 입으로 언급한 경상수지 통계 자료가 믿을 만한 수치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러시아는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며 석유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의 경상수지 흑자라는 발표는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실제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4월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해상 원유의 선적 물량이 2180만 배럴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물량은 312만 배럴인데 바로 지난주인 4월 2일부터 8일에 비해 25%나 감소했습니다. 원유를 선적하는 선박 역시 30척에서 20척으로 줄었는데요. 블룸버그는 원유 수출이 줄면서 러시아 정부가 걷어들인 세수도 1억 8,100만 달러로 불과 일주일 사이에 33%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룸버그는 서방국들의 제재가 분명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유사들이 최근 공급처를 찾지 못해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 하루 1,100만 배럴이었으나 5월부터 하루 300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의존은 절대적입니다. 러시아 정부 예산 45%는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수도 모스크바 시장이 공개적으로 푸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푸틴이 서방의 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발표를 한 당일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러시아 내 외국 기업들의 철수로 모스크바에서만 약 20만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는 비관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나비올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역시 서방의 제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실물 경제에도 점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제품은 수입 부품에 의존한다. 당장은 공장에 재고가 있어서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모스크바 시장 같은 유력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푸틴의 주장에 반박한 것은 분명 푸틴의 권력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돈 때문에 푸틴 주변에 붙어있던 세력들이 결국 돈 때문에 푸틴을 버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5월 9일 전승전 퍼레이드는 이미 물 건너갔고 출구 전략을 고심 중인 전쟁광 푸틴에게 어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